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4월 1일 DNF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지난번 제가 3월 20일 날 촬영을 하고 나서 거의 열흘 만에 촬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훑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포인트들 정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가격 변동이 상승했을 때랑 하락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그 기준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투자에 필요한 포인트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차트를 보면서 종목들이랑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촬영했을 때가 이제 3월 20일 이 정도 시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가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241선 하락할 수도 있고 이제 상승을 했다가 21선 정도 안착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그래도 뭐한 22,000원에서 한 23,000원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승을 소폭 좀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이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좀 반도체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가로 이제 종목들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HBM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좀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 HBM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QRT 같은 경우도 이제 HBM 신뢰성 검사이긴 한데 좀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제 CXL 쪽으로 한번 가본다고 한다면은 엑시콘, 엑시콘도 고점을 찍고 지금 좀 횡보하고 있는 상태고, 네오셈도 좀 이제 고점을 찍고 좀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한번 볼까요? 제주 반도체도 고점을 찍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 상태고, 한미 반도체 제외하고는 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좀 힘이 셉니다. 왜냐면은 HBM 관련해서 이제 독과점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수율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장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이 반영을 해서 주가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은 이 AI 쪽이 힘이 좀 많이 강했었는데, 현재는 이 AI 쪽만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가 전반적인 반도체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흩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 이런 좀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익 QNC라든지 주가 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코미코도 주가 많이 상승을 했고, 뭐 원익 IPS, 이런 전반적인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DNF는 좀 상대적으로 현재 좀 힘이 약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이유들이 뭐 있긴 하겠지만, 아직 이제 하이케이 관련된 이쪽으로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덜 된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소부장 기업들로 이제 돌아왔을 때는 이 하이케이 쪽, 그리고 식각, 그 다음에 포토, 이런 소모품 기업들이 매출이나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면 반도체가 미세화가 되고 고도화가 됨에 따라서 공정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스텝 수가 많이 증가해서 소모품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거고, 이제 반도체 전력 누설을 막기 위해서 하이케이 고유전율 물질 쓰는 관련된 부품,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장비라고 한다면 ALD 장비가 되겠죠. 그쪽으로 아마 많이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이랑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반도체가 이제 AI뿐만 아니라, 지난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부장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왜냐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반도체 업황 사이클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AI 쪽만, 이제 한쪽으로만 가던 수급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나뉘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소부장 기업들이 업황이 좋아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두자. 이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이제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연준이 CPI만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 이 부분 가지고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실적 자체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쏘쏘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 반영될 부분은 되게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다라는 계속 좀 취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금리 이제 변동 예상치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금리 FOMC 회의 관련된 부분이 6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 기점으로 해서 9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월 달에 한 번만 좀 진행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거의 66% 정도 확률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이때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왜 금리 인하를 3번이나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무엇이냐면, 유가 부분이 지금 83달러 정도로 해서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 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인플레이션 부분이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할 거다라는 관측이 있고,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때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시장이 한 번 더 충격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가 오히려 매수에 기회지 않을까. 매수라고 좀 표현을 하면은 너무 직접적이다 보니까 결국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좀 변동을 하면서 움직일 텐데,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최근 거래량 없이 그래도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고 봤을 때는 조정이 한두 차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래쪽 노란색 붉은색 선인 21선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초록색 굵은색 선인 241선 정도까지 이제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DNF를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고 한다고 하신다면 저는 내년까지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력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을 때가,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가 좋은 기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당장의 당분간의 포인트들은 이 6월달 금리 기조를 보면서 뭐라 해야 될까,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월달 기점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에
좀 중점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